여러분의 보약이 되는 시간, 건강한 인사 왕정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빅날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쌀과 보리, 콩, 조, 그리고 기장을 오곡이라고 하죠. 그렇죠. 동의보감에서는 이 오곡 가운데도 보리를 으뜸으로 하여서 오곡지장으로도 부른다고 하는데요. 자, 최근에는 일반 보리의 싹을 틔운 새싹보리가 새로운 건강식품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새싹보리를 찾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새싹보리에는 활성산소 제거와 노화 방지 등의 효과가 있는 베타카로틴이죠. 블루레일보다 무려 120배나 많이 있다고 하네요. 또 당뇨나 고혈압, 콜레스테롤에 효과가 있는 성분도 풍부하다고 합니다. 네, 정말 남녀노소 쉽게 찾을 수 있는 이 새싹보리로 여러분들의 영양 균형을 좀 맞춰보는 건 어떨까요? 네, 또 이 밖에도 건강 때문에 고민이 있으신 분들 오늘도 무료 상담 가능한데요. 건강 때문에 고민 있으신 분들 지금 바로 02-2000-4959로 연락 주시고요. 저희는 오늘 함께할 원장님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오늘도 한의학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전달해 주실 원장님들 자리에 나오셨는데요.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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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부터 원장님들과 함께 한의학에 대한 궁금증 해결해 볼 테니까요. 방송을 보시다가 한의학에 대해서 궁금증 생기신 분들 지금 바로 무료 상담 가능합니다. 02-2000-4959로 연락 주시고요. 저희는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을 통해서 궁금한 점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테레비 몇 번을 눌러야 돼요? 네, 시청자님 지금은 전화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얘기하시면 되거든요. 아. 네, 전화 통해서 상담 도와드릴 텐데요. 어떤 네. 증상 때문에 고민 있으세요? 아, 방광이. 예예. 나가 지금 나이가 많아요. 예예. 방광이 몇 년 전부터 하여튼 안 좋아요. 안 좋은 것이 많이 안 좋았다가 몇 주 동안 또 약을 먹으면은 좀 또 나섰다가 또 재발하고 또 재발하고 또 재발하는데 네네. 상태가 화장실을 너무 많이 가요. 화장실을 많이 가시고요. 어느 네. 정도 나가세요, 하루에? 하루에 여기 이제 그렇지 않아도 화장실은 자주 가는 노인들은 자주 가잖아요. 그런데 예. 그 염증기가 있을 이제 방광이 갑자기 그냥 위 아래 하체가 다 그냥 배꼽 밑으로는 다 힘이 없이 팍 힘이 다 빠져버리거든요. 그 증세가 오면요. 네네. 그런데 화장실은 그냥 가도 또 가야 되고 가도 또 가야 되고 한 20번이 넘죠. 혹시 현재 복용 중이신 약 있으세요? 딴 약은 무슨 당뇨, 혈압 그런 것은 없고 아프면 이젠 요거 뭐야 이거 항암제가 아니고 무슨 제? 항생제요? 항생제를 지금 먹죠. 네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지금 연세는 어떻게 되세요? 39년생이에요. 80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모상 원장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이야기 나눠보세요. 아, 네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어머니 지금 방광 때문에 고민이신 거죠? 엄청 고민이에요, 지금요. 아니 너무 엄청 고민인 게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밤에도 그렇죠. 자다가도 많이 화장실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잠 깨버리. 그러니까 잠든 약을 먹고 자도 잠만 설쳐 버리면 더 하거든요. 이 방광이요. 네. 그러니까는 잠든 약을 수시로 이제 먹고 자도 2시간 만에 한 번씩을 가야 돼요. 2시간에 한 번씩은 무조건. 네, 그럼 밤에요. 어머님이 아까 말씀 중에 몇 주 동안 약을 먹으면 괜찮아진다고 그랬어요. 조금 나아져 가요. 또 맥주 먹으면요. 몇 주 먹으면 또 나아져 가는데 어머니 그 약이 병원에서 뭐 검사를 받고 처방을 받아서 먹은 약인 거예요? 그렇죠. 비뇨기과에 가서. 비뇨기과에서. 아니 어머니 그럼 그 약을 좀 꾸준히 드시지 왜 끊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어머니? 항암제가 항생제. 아니고 항생제를 약국에서 주면서 네. 조금 낫다 하면은 뭐 끊으세요. 약이 너무 항생제는 독합니다. 약이 계속 먹으면 독하니까. 안 돼요. 예.
그러니까는 이제 조금 나아지면 또 안 먹으지요. 어머니 우리 소변 말고 소변은 벌써 하루에 20번 정도 간다고 어머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많이 빠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수분이 부족하니까 변비가 걸릴 수가 있는데 대변은 좀 없어요. 어때요, 어머니? 변비 같은 건 전혀 없어요. 변비요. 변 보는 거는 문제 없어요? 딴 거는 문제가 없는데 화장실을 그렇게 넘어가니까 예? 어디를 못 가지요. 하여튼 제일 문제는 화장실인 거고. 예. 어머니, 그러면 우리 항생제 말고 한약을 먹는다거나 우리 한의학적인 치료를 좀 받아보시긴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내가 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예. 한약방에 침을 맞으러 갔는데 이제 내가 이게 여기 좀 또 방광이 또 안 좋다. 네. 또 요 증세가 또 온다. 그랬더니 네. 그러면 한약을 한 개 먹어보실래요? 그래서 한약 먹은다고 거의 낫냐? 그랬더니 그래도 면역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지 않냐? 네. 그러거든요. 어머니, 그게 우리 그쪽 원장님 말씀 틀리지 않은 게 결국은 균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어머니, 우리 몸이 면역성이 결국 뭐예요? 균 같은 게 있을 때 내 몸을 걔가 공격하더라도 이겨내는 힘이 면역력인 거잖아요. 어머님 이제 또 나이가 있고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내 면역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방광염이 자꾸 지속이 되고 만성화된 거란 말이에요. 반복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한의학적으로 치료를 받는 것도 맞고 우리 나머지는 또 우리 박소연 원장님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서 많이 준비를 해 주셨어, 어머니. 우리 통화하는 것도 중요한데 방송을 통해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 한약 먹어서 낫냐? 나요, 어머니.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 대신에 꾸준히 드셔야 돼. 항생제는 말 그대로 약이 독해가지고 내 몸을 좀 망칠 수 있지만 한약은 좀 꾸준히 먹어간다고 그러면 내 몸을 만들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안전하기 때문에 꾸준히 먹을 수가 있어, 어머니. 비용은 좀 들 수 있어요. 하지만 먹으면 분명히 좋아질 거는 난 믿어 의심치 않거든요. 네, 어머니. 그러니까 한의학 치료를 좀 같이 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거기서는 한약이 얼마예요? 어머니, 그거는 이제 우리 그쪽 원장님이 어머님 몸 상태에 맞춰서 그렇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네, 어머니, 저희는 계속 상담을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가까운 한의원 찾아가셔서 치료 한번 받아보시고요. 또 네. 궁금한 점 생기시면 저희가 지금처럼 전화로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네. 집에서 이렇게 여기 으름이라는 것을 먹으면 신장에 좋다. 그래서 그런 거고 여기 또 뭐야 그거에 또 무슨 복분자하고 끓여서 먹으면 좋다 해서 그런 걸 먹고 있거든요 지금요. 예. 그런 거는 먹어도 되는 건가요? 어머니, 복분자는 아닌 것 같아요. 복분자는 어머니 먹어봤자 크게 도움이 안 돼요. 그러면 네. 뭘 먹으면 집에서 이렇게 사용해서 내가 끓여서 먹는 거는 뭘 먹으면 좋을까요? 어머니, 그건 저희가 이제 방송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어머니. 천천히 말씀드릴 테니까 방송 조금만 더 봐주세요, 어머니. 준비해 그럼 왔어. 방송을 내가 지금 어저께 텔레비를 잘 안 보는 사람인데 어떻게 어디를 틀면은 그 몇 번 틀면은 그게 나와요? 어머니, 네. 무슨 네, 어머니 그 점에 대해서요. 저희가 제작진이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고요. 또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송을 지금 보라고? 네네. 저희가 설명을 드릴게요. 어머니 끊지 마세요. 네. 저는 설명해 주실 네. 거예요. 저희는 계속해서 그러면은 방광염 증상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박소영 원장님은 우리 어머님의 증상 어떻게 보시나요? 어머님, 제가 직접 통화는 안 하는데 성격이 굉장히 급하신 분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성격이 급하신 분이 사실 방광염도 잘 오는 게 한방에서는 이 화의 증상이 있을 때 이렇게 좀 이 방광 자극 증상을 좀 받는데 보통 이제 연세가 드시면 어디만 가려 그러면 소변이 마렵다고 말씀을 하셔서 약간 그 증상도 좀 겸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일단 전체적으로 어머니께서 항생제를 드시는 방광염을 계속 반복적으로 걸리시는데 사실 방광염은 크게 급성 방광염하고 만성 방광염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급성 방광염은 젊은 사람들도 좀 많이 피곤하거나 어떤 좀 청결하지 못한 상태 그런 상태에서 외부에서 균이 침입을 해서 방광에 국한해서 염증이 생겼을 때 그때 이제 급성 방광염이 오는데 이럴 때는 항생제를 하루 내지는 한 3일 정도면 해결이 되기 때문에 이건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데 지금 상담을 주신 어머니처럼 만성적으로
사실 1년에 3회 이상 이런 똑같은 급성 방광염이 재발을 한다거나 아니면 아까 어머님처럼 이 빈뇨 증상뿐만이 아니라 이게 반복적으로 오면서 이게 점점 염증이 방광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게 위로 올라가서 신장까지 조금 염증을 일으킨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만성 방광염 구별을 하는데 사실 만성 방광염은 어떤 외부에서 들어온 균이 문제가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온 균을 내가 싸워서 이길 그런 면역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외부에서 항생제를 쓴다 그래서 자기 면역력이 회복이 되지 않으면 사실 항생제가 크게 의미가 없고 그냥 일회성으로 그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성 방광염으로 3개월 이상 그렇게 고통을 받으시는 분은 사실 한방 치료로서 약간 면역력을 높여주는 치료를 받는 게 사실 맞습니다. 네, 우리 어머님도 이런 증상이 계속 오래 지속된 만큼 보다 더 구체적인 치료 방법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원장님, 그런데 우리 어머님처럼 방광염 주로 여성분들에게 더 많이 나타나잖아요. 방광염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사실 방광염을 일으키는 주요 균은 사실 대장균이에요. 대장균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장 속에 있고 항문 근처에 있는 그런 균인데 한 80% 정도가 대장균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사실 남자들은 요도의 길이가 거의 한 20cm 이상 정도로 길고 여자들은 요도의 길이가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이 외음부 주변에 어떤 비정상적인 세균이 있거나 약간 청결하지 못한 상황이면 그게 이제 상행감염이라 그래서 외부에서 균이 잘 침입하는 그런 환경이 되기 때문에 사실 여자들이 요도염 방광염에 잘 걸리게 되죠. 네. 그렇다면 또 앞서 원장님께서 자신의 면역력이 이렇게 떨어졌을 경우에는 유해균이 들어왔을 때 신체가 이기지 못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다양한 한방 치료를 받으면은 어떤 치료를 받고 어떤 점을 좀 높여주는 이런 기능들을 좀 이렇게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나요? 네, 이제 쉽게 저희는 이제 면역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실 만성적인 방광염, 만성적인 요도염을 일으키는 원인은 한방에서는 딱 면역력 저 한 가지로 보진 않아요.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어머님이 굉장히 성격이 급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젊은 사람들도 만성적으로 방광염이 자주 걸리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약간 화를 가지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이분이 화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혹시 몸에 화병 증상이 있으시면 좀 화를 꺼주는 치료를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요도염 아까 굉장히 방광염 하루에 20번씩 화장실을 가신다 그러셨는데 화장실을 자주 가는 원인이 어떤 그 소변을 만드는 어떤 기능 자체가 그거를 한방에서는 수분 대사라고 말을 하는데 수분 대사가 장애를 입어서 그렇게 이런 만성 방광염에 노출될 수도 있으니까 혹시 몸 안에 수분 대사를 좀 관장한 어떤 뭐 소화기라든지 어떤 신장의 기능이 좀 저하가 되지 않았나 그것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어머님이 연세가 80살이셨어요. 사실 연세가 드시면 당연히 어떤 건강하고 관계없이 다들 면역력이 떨어지시잖아요. 그런 거를 한방에서는 가장 뿌리가 되는 힘, 한방에서 말한 신장은 소변을 만들어내는 신장뿐만이 아니라 가장 뿌리가 되는 근원적인 어떤 그런 힘을 말하는데 그 부분이 약해져 있으면 소위 말하는 보약이라고 하죠. 아까 어머니께서 상담하셨던 한현 원장님께서 약을 드시면 좀 나아질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이 신장 기운을 보충을 해주는 그런 보약을 드시면 그 자체가 약간 면역력을 키워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단 약물 치료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의원에서 주로 침이나 뜸을 하복부에 주로 놓게 되는데 이 침은 그 하복부를 자극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기혈순환이 이쪽으로 하복부로 몰리게 되면서 이쪽에 약간 면역력이 더 높여주는 그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침 치료, 뜸 치료 같이 병행을 하시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요즘에 한의원에 가시면 약침 치료라는 게 있어요. 특히 면역약침이라 그래서 일단 이 하초의 기운을 조금 돋아줄 수 있는 그런 약침 치료가 있는데 그 침을 한약과 침, 뜸 치료와 겸해서 하시면 훨씬 도움이 받으실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집에 혹시 뭐 좌운기가 있으시면 이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한의원에 가시면 자운기가 이렇게 비치된 한의원이 있어요. 그래서 좌운을 해서 이 아랫배를 좀 따뜻하게 하시면 이쪽으로 기혈순환이 되면서 이 자체가 일단 하초에 좀 면역력을 키워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좀 복합적인 이런 한방 치료를 받으시는 게 증상이 있을 때마다 항생제를 드셔서 그냥 그 균만 자꾸 죽이면 사실 항생제를 먹으면 외부에서 들어온 유해균도 죽이지만 우리 몸에 갖고 있는 유익한 균도 죽여버리기 때문에 계속 면역력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항생제만 처방받는 그 방법보다는 근본적으로
본인의 면역력과 어떤 기운을 북돋할 수 있는 한방 치료를 꼭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네, 신장의 기운을 보해줄 수 있는 한약 복용과 함께 또 면역력을 높여줄 수 있는 침이나 뜸 치료, 그리고 또 하복부를 따뜻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좌운 요법까지 함께 행해진다면 아마 우리 어머님 증상도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쵸. 그런데 앞서서 이제 전화 상담을 통해 우리 어머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을 때 복분자를 먹어도 될까요? 아니면 집에서 좀 끓여 먹을 수 있는 약재 어떤 것들이 있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모선 원장님, 복분자는 아까 아니라고 딱 하셨거든요. 네, 어떤 약재들이 도움이 깜짝 될까요? 놀랐어요. 그래요? 복분자는 어머님한테 맞질 않아요. 네. 지금 어찌됐든 잡아주는 힘이 약한데 복분자 하면 우리 이렇게 좀 만들어주는 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쭉쭉 나가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먹으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방금 이 환자분은 20번 넘게 화장실에 간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고요. 박소연 원장님께서 딱 통화하는 걸 보시고 성격이 좀 급하신 것 같다. 화병이 혹시 있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 그런 사람들일 때는 치자라는 약재가 있거든요. 치자라는 약재를 이용해서 좀 차처럼 우려서 먹으면 그 화도 좀 꺼주고 방광염 증상도 약간은 완화시켜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복령이라는 약재가 있어요. 이건 몸 안에 습을 말려줘요. 그래가지고 소변 나가는 거 조금은 예방을 해줄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텍사라는 약재가 있거든요. 이거는 쭉쭉 빼줘요. 미리 빼가지고 나중에 뺄 게 없게끔 해줄 수 있는 효과를 낼 수가 있으니까요. 이 세 가지 약재를 적절하게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또 너무 과용하시면 안 돼요. 이 세 가지 약재도 다 독성이 있을 수가 있고 내 몸에 안 맞을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인근의 원장님이라든가 한의사들과 꼭 이제 상담을 하시고 처방 받아서 복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치자와 복령, 텍사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복용 시에는 꼭 상담을 받아보시고 복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선 원장님, 그렇다면 이렇게 도움되는 약재 말고 도움될 수 있는 운동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먹는 것보다 이때는 직접적으로 그 부분을 자극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중요한 부위를 우리가 막 자극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케겔 운동법이에요. 흔히들 항문 조이기로 많이 알고 계신데요. 항문만 조여주는 게 아니라 이때는 거기를 조여주면 밑에 있는 골반 밑에 부분에 있는 그 모든 근육들이 다 운동을 하게 돼요. 그래야지고 그쪽 부분 근육들이 튼튼해질 수가 있거든요.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사실 우리 그림으로도 볼 수 있지만 뭐 10초간 수축을 했다가 10초간 이완했다가 이게 나중에 뭐 되면 20초간 수축했다가 20초간 뭐 이완을 시켰다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것보다 제일 확실한 거는 잠깐씩이라도 이렇게 힘줘서 수축을 시키면서 하루에 1000개 정도를 목표로 1000개 어렵지 않거든요. 그냥 생각날 때마다 한 10개, 20개씩 해주다 보면 1000개 금방 할 수 있으니까요. 일단은 세게 조이고 이완시키는 것보다는 많이 자꾸 습관적으로 습관 들일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방광염의 원인부터 증상의 특징, 그리고 치료 방법부터 운동 요법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자, 아무래도 우리 시청자님께서 하루에 화장실을 20번 이상 좀 다녀오신다고 하잖아요. 그쵸. 그만큼 좀 방광이 예민해져 있지 않나 싶은데 우리 어르신들의 또 다른 고민이 요실금이잖아요. 박선 원장님, 방광염과 요실금은 좀 다른 증상일까요? 방광염과 요실금은 완전히 다른 기전이죠. 사람이 나이가 들면 모든 근육이나 인대가 힘이 약해져서 느슨해지잖아요. 방광 관략근도 마찬가지로 사실 방광에 소변이 어느 정도 차면 보통은 한 400에서 500ml 정도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 차면 사람들이 묘의를 느껴요.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이게 이제 아까 노화에 의해서 신장 기능이 조금 떨어지면 그게 다 차지 않아도 특히 이제 불안하고 뭐 어디 가려고 그러면 소변 마르는 것처럼 그렇게 과민성 방광이라는 증상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한 요실금은 마찬가지로 이제 그 방광이 요도로 나가는 그게 끝을 쫙 잡아주고 수축을 하고 있었는데 그 힘이 느슨하다 보면은 이게 풀어져서 이게 소변이 새는 게 요실금 증상이죠. 그래서 방광염은 일단 기본적으로 염증 소견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빈뇨 증상만 있는 게 아니라 소변을 보러 갈 때 아프다거나 아니면 소변을 놨는데 돌아서면 다시 잔뇨감이 생긴다거나 이런 증상을 가진 거는 방광염이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한 과민성 방광은 이렇게 빈뇨 증상은 비슷하게 뭐 하루에 8번, 10번, 20번 이렇게 있을 수 있지만 이거는 소변을 참을 수가 없어서 달려가다가 그냥 실수를 하는 그런 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방광염하고 이런 요실금이나 과민성 방광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빈뇨를 느낀다 그래서 요실금이나 과민성 방광인데 항생제를 쓰면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아까도 제가 그 환자분에 제가 직접 통화를 했으면 혹시 방광염 증상이 있을 때 소변 검사를 하시고 약을 드셨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게 분명히 소변 검사상에는
세균이 없는 대로 항생제를 쓰는 경우가 있어. 이런 경우는 노화에 의해서 약간 과민성 방광인데도 약간 이게 증상이 헷갈려서 항생제를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꼭 전문가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뇨검사를 통해서 균이 있을 때만 꼭 항생제를 쓰도록 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나타나는 증상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질 수 있고 항생제 복용 여부도 달라질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런 점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성원 원장님, 마지막으로 이런 증상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평소에 네. 생활 습관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일단은 먹는 게 또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소변이 많이 매렵기 때문에 좀 이뇨작용이 있는, 그러니까 소변이 마렵게끔 하는 음식이나 뭐 물 같은 건 많이 안 드시는 게 좋겠고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마렵다고 해서 자꾸 화장실에 가시면 안 돼요. 참는 습관. 하루에 무조건 소변 횟수는 6회에서 8회 정도로 억지로라도 맞춰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케겔 운동을 많이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방광염이 생기게 되는 게 대부분 대장균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닦을 때 대부분 앞에서 뒤로 닦는데 뒤에서 앞으로 닦는 사람도 은근히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또 자주 이게 걸리게 되니까 감염으로 인해서 많이 걸리게 되니까 좀 주의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너무 거기를 많이 세척해주면 이건 역시도 유해균뿐만 아니라 유익균까지도 또 네. 이렇게 없앨 수 있는 결과가 될 수 있으니까 또 너무 잦은 세척은 피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방광염의 생활 관리까지 원장님들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는데요. 자, 우리 시청자님들도 여러분들 건강에 관한 고민, 걱정 있으시다면요. 지금 바로 02-2000-4959로 전화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의 증상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청자분은 56세 남성분이신데요. 당뇨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10년간 당뇨 약을 현재 복용 중이라고 하는데요. 2년 전부터 손발이 저린 증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또 특히 하루 종일 발이 따끔거릴 때도 있고 잘 때도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또 걸을 때 발가락을 바늘로 찌를 듯한 아픔도 느껴진다고 하네요. 네, 남주영 원장님, 이분의 증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분은 손발에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고 계시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당뇨하고 연관이 굉장히 깊어 보이고요. 일단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당뇨라는 병의 원인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이 당뇨는 만성 소모성 질환인데요. 이 이름이 당뇨, 달달한 소변이라는 뜻이고요. 이제 소변 안에 당분이 많이 새어나오는 현상을 가지고 병명을 붙인 겁니다. 한의학에서는 소갈병이라고 하는데요. 이 소갈 중에서도 상소, 중소, 하소 이렇게 분류 작업을 많이 했을 만큼 당뇨에 대한 연구가 한의학에서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당뇨를 일으키는 원인이 무엇인가? 혈당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혈당을 항상 유지해 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프를 하나를 마련을 했는데 이걸 보시면 체온이 올랐다가도 땀나서 식고 그리고 식었다가 다시 올라가고 하면서 36.7도를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 몸에 있는 혈당, 밥을 먹으면 혈액 안에 당분이 올라갑니다. 그런 게 너무 올라가지 않도록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눌러요. 그래서 평균을 맞춰주다가 배가 고파지면 또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다시 혈당을 올려줍니다. 그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항상 비슷한 혈당을 유지를 해줘야 건강한 몸이 유지가 되는데 이 시스템이 망가지게 되면 이제 인슐린 분비에 문제가 생겼다거나 분비가 잘 되더라도 작용을 하지 않으면 당뇨라는 소갈병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네, 인체의 항상성이 무너졌을 때 당뇨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원장님, 그렇다면 원인에 따라서 또 크게 분류할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떻게 네. 나눠볼 수 있을까요? 원인을 간단하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면 네. 제1형 당뇨라고 하는 것이 있고 제2형 당뇨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는데요. 이게 베타세포라는 췌장의 세포에서 특수한 물질이 분비가 되는데 처음부터 이 세포가 파괴되거나 어떤 유전적인 결함에 의해서 인슐린 자체가 분비가 안 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선천적인 요인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유아 청소년기부터 증상이 발현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소아당뇨라는 별칭도 붙어져 있고요. 제2형 당뇨는요.
베타 세포는 괜찮은데 인슐린 분비는 잘 되고 있는데 때때로 잘 안 될 때도 있고 제대로 분비가 된다 하더라도 이 인슐린이 올라가는 혈당을 눌러야 되는데 누르는 것이 잘 되지 않는 인슐린 저항성의 문제 때문에 오는 제2형 당뇨가 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후천적인 요인, 뭐 식생활이 잘못됐다든지 뭐 운동 부족이라든지 스트레스 또는 뭐 기타 등등 다른 영향에 의해서 후천적으로 오기 때문에 성인들에게 많이 오는 당뇨라서 성인형 당뇨라고 많이 하고요. 당뇨를 앓고 계시는 분들의 90% 이상이 이 제2형 당뇨입니다. 네, 이렇게 또 고혈압과 마찬가지로 당뇨병 역시 당뇨 네. 합병증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위험하죠. 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시고 계시는데 흔히들 당뇨발이라고 불리는 족부 궤양부터 네. 당뇨병성 안과 질환 등 다양한 질환 때문에 이렇게 치료를 받고 계시는데 어떠한 합병증들이 올 수 있고 또 합병증이 오는 원인들 그냥 당뇨로만 보면 될까요? 일단 당뇨는 그 증상보다는 합병증이 더 무섭다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요. 만성 합병증도 있고 급성 합병증도 있습니다. 이제 문의 주신 시청자분께서는 손발이 좀 불편하신데 아마도 말초신경성 병증으로 추정이 됩니다. 요거는 만성 합병증에 속하고요. 만성적인 것은 더 괴롭기도 하지만 좀 은은한 고통이기 때문에 참기가 좀 이제 수월하세요. 그런데 급성으로 왔을 경우에는 내가 이게 당뇨 때문에 왔는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급성으로 발병했는데 당뇨를 의심을 하고 치료를 해야 되는 가장 대표적인 합병증 중에는 케톤산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당분을 에너지로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당분이 부족하거나 고갈되거나 어떤 비상시에는 당분이 아니라 지방이라든지 단백질을 분해를 해서 당분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인체의 시스템이 있는데 당분이 부족하거나 고갈되거나 그런 상태가 아닌데도 인슐린이랑 포도당 이런 것들에 문제가 생겨서 지방을 분해를 해서 이제 몸의 에너지원으로 쓰게 되는 그런 케톤산증인데요. 케톤체라는 이제 부산물이 생깁니다. 그 부산물이 너무 많이 생기게 되면 숨 쉴 때 달달한 과일, 시큼한 과일 이런 냄새가 나기도 하고요. 속이 울렁거리기도 하고 토할 것 같기도 하고 보통 이제 저혈당 증세하고 약간 착각을 하실 때도 있는데 저혈당 증세는 그냥 이제 사탕 뭐 이렇게 드신다든지 응급으로 해결이 되지만 케톤산증이 오면 요거는 좀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혹시 뭐 울렁거리시거나 뭐 토하는 느낌이 나신다거나 아니면 뭐 어지럽거나 그리고 내 입에서 좀 이상한 과일 냄새가 난다. 이러면은 이제 급성 케톤산증을 의심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구토나 복통 또 숨 쉴 때 울렁거린다 이런 느낌이 나타난다면 이 당뇨 합병증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시청자님께서도 아무래도 발 쪽에 좀 문제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잠자실 때도 좀 주무실 때도 아프다고 하시고 걸을 때도 좀 따끔거린다라고 해주셨는데 흔히 당뇨발이라고 불리는 이 증상 어떤 네. 질환일까요? 네, 우리 당뇨 아까 합병증에 대해서 네. 말씀을 하셨는데 3대 합병증이 있어요. 당뇨병성 뭐 망막병증, 네. 눈이 안 좋아지는 당뇨병성 신장병증, 콩팥이 또 망가지게 되는 마지막으로 당뇨병성 신경병증이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당뇨로 인해서 우리 몸에 흐르고 있는 신경이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포함되는 게 바로 이 당뇨발이 있고 또 신경만 고장 나는 게 아니라 당뇨로 인해서 혈관도 같이 고장이 나요. 근데 환자분의 증상은 당뇨병성 신경병증 중에 이렇게 신경이 좀 고장 났을 때, 신경이 손상을 입었을 때 이런 증상들을 좀 이런 증상들이 좀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으로 제일 무서운 건 당뇨발에서 혈관 병증인데 그렇게 혈관이 고장이 나게 되면 궤양이 돼서 썩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쵸. 네. 그러다 보면 한 3% 정도에서는 결국에 절단을 해야 돼요. 그거를 예방을 하는 게 당뇨병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고요. 원인은 결국엔 당뇨병에 걸리게 되면 이제 혈관도 다 고장이 난다고 하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뭐 급성, 뭐 심장병이 와서 돌아가시기도 하는데 네. 항상 혈관 관리가 잘 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좋겠고 환자분은 당뇨발이라고 불리는 당뇨병성 신경병증, 당뇨병성 족부병증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당뇨병성 족부병증을 이게 심하게 하지 네. 않기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잘 관리를 해야 하나요? 이게 예방이 제일 중요한데요. 문제가 신경이 이제 둔화가 되다 보니까 이런 자극에 대해서 본인 상처가 나도 다쳐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걸로 인해서 감염이 되고 썩어 들어가거든요. 항상 관찰이죠. 뭐 내가 다니고 네. 조금이라도 시간이 있으면 내 발을 보면서 혹시 상처가 나진 않았는지 어디가 터지진 않았는지 또 티눈 같은 거 생기면 아주 위험할 수가 있어요. 혹시 티눈이 생기진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꾸준히 관찰을 해주시고 내 발을 좀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세심하게 관리를 좀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생활관리법 가운데 또 족욕이 보였거든요. 이 족욕은 어떤 방식으로 해주면 좋을까요? 네, 족욕은 이제 밤에 주무시기 직전에 샤워 다 하시고 한 10분 정도 따뜻한 물로 해주시면 되는데요. 또 족욕할 때 좀 도움이 되는 약재도 한 2가지 정도 설명을 드릴게요. 네. 하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진쑥이에요. 쑥 자체에 또 항균 작용도 있으니까 균도 많이 잡아줄 수가 있고요. 또 그 항균 작용이 아주 강한 약재가 이 황련이거든요. 황련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발만 잠기게끔 아주 뜨거운 물은 말고요. 또 딜 수가 있어요. 네, 화상을 입으실 수가 있으니까 미지근한 물로 시작을 해서 차가워질 때쯤 끝내는 게 한 10분 정도 걸리니까 그때 물에다가 저런 약재들을 좀 풀어놓고 이렇게 같이 족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발의 감각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화상 입지 않도록 주의하시면서 족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뭐 국내에서도 당뇨 환자들이 계속해서 빠르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쵸. 당뇨 환자하면 무엇보다 식이요법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관리하기 정말 어려운데 남지영 원장님 어떻게 식이요법을 해주면 좋을까요? 네, 먹는 것 조절하는 거 쉽지 않죠. 굉장히 어렵죠. 네, 네. 엄청 어려운데요. 그래도 이제 질환이 있으시기 때문에 좀 신경 써서 관리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고요. 일단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셔야 합니다. 이 당뇨라는 질환은 혈당이 쭉 올라가는데 이거를 눌러주는 게 제대로 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점이 가장 대표적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혈당이 너무 빨리 올라가지 않도록 관리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가장 포인트는 복합 탄수화물을 섭취하시는 겁니다. 일단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규칙적으로 균형 있게 식사를 하셔야 되고 비타민, 무기질 섭취도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그걸 사실 일일이 다 계산하면서 신경 쓰면서 먹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천연 음식 위주의 식단. 그러니까 뭐 복합한 탄수화물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곡류 이런 것들을 드시고 뭐 사탕이라든지 빵 이런 식으로 탄수화물을 갈거나 이제 변형을 시켜가지고 정제된 탄수화물은 드시지 않기를 권해드립니다. 이 정제 탄수화물을 드시게 되면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을 하는데요. 뭐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인슐린이 많이 분비가 돼서 급격하게 올라가는 혈당을 잡아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그게 잡아주는 게 되지 않기 때문에 급격하게 상승하지 않도록 복합 탄수화물, 정제되지 않은 곡류 위주로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당뇨 있으신 분들 참 안타깝게도 술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이 술을 많이 드시다 보면 그것 때문에 건강이 안 좋아져서 당뇨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당뇨 있으신 분들은 술은 액체잖아요. 액체로 된 당은 또 흡수가 엄청나게 빨라요. 그래서 혈당이 금방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술은 절대 드시지 않도록 권해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당뇨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설탕이나 단 음식을 최대한 피하는 게 좋을까요? 어떤가요? 그렇죠. 최대한 피하시는 것이 좋고 이제 당뇨 때문에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인슐린을 복용하신다던가 아니면 이제 주사로 투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인슐린이 뭐 과다하게 들어가게 되면 저혈당 증세에 빠지게 되세요. 그때는 이제 응급으로 사용을 하셔야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뭐 설탕이나 빵, 과자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 피하시는 게 좋죠. 네, 평상시에 이렇게 식습관들 잘 체크를 하시고요. 이 밖에도 고민 있으신 분들 저희가 무료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02-2000-4959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잠시 광고 보고요. 다양한 한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강한 의사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방송을 보시다가 건강이 염려되시거나 한약에 대해서 궁금증 있으신 분들 바로 무료 상담 가능하니까요. 02-2000-495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부터는 조금 더 다양한 한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박소연 원장님이 준비하고 있는 오늘의 건강 꿀팁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건강한 의사 박소연 원장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약재는요. 상엽이라는 약재예요. 상엽이라고 하는 약재는 여러분들 주변에서 뽕잎 많이 드시는 분들 계시죠? 바로 이 뽕나무 잎을 건조시킨 거를 상엽이라는 약재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예전부터 이 뽕나무는 동방의 성스러운 나무라는 뜻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효과를 가지고 있는 좋은 약재로 많이들 드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엽은 일단 뽕나무 이파리를 말린 건데
그 성질은 맛은 달고 그다음에 약간 쓰고 그런데 성질이 좀 차가운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서 효능에서 말씀을 해드리겠지만 이 찬 성질로 약간 몸에 열을 내리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상엽 뽕나무 잎의 효능을 조금 살펴보면 첫 번째, 풍열독을 없애는 작용을 합니다. 풍열로 인한 감기가 걸려서 고열이 난다거나 아니면 기침을 심하게 한다거나 또는 이 풍열 때문에 이 결막염, 눈이 아프고 가렵고 눈물이 많이 나고 이런 결막염이 걸렸을 때 또는 이 풍열독으로 인해서 두드러기가 났을 때 이 상엽이라는 뽕나무 잎을 사용하면 효과가 좋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혈열로 인한 어떤 출혈, 몸 안에서 있는 출혈 증상을 좀 해결을 하기 때문에 몸에 열이 많아서 코피가 난다거나 아니면 혈관에서 이 혈열로 인해서 출혈 증상이 있을 때 좀 지혈작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뇨작용이 있어요. 이뇨작용이 있어서 몸에 수분대사가 안 돼서 부종이 있을 때도 사실 이 뽕나무 잎을 이용하면은 상당히 효과가 좋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당뇨 환자들, 그다음에 혈압 환자들, 그다음에 고지혈증 환자들 뽕잎 많이 드시는데 당연히 그런 효능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방에서 보는 한의학적인 효능이었고 그 다음은 양방적으로 양리학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조금 조사를 해봤는데 일단 이 뽕나무의 상엽에서는 장티푸스균이나 포동사균을 직접 없애는 약간 항균 작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모세혈관을 조금 강화하는 물질을 내보내서 혈관을 튼튼하게 해서 아까 말한 지혈작용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고지혈증, 중성지방 같은 거를 낮추는 작용을 해서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동맥경화라든지 어떤 중풍 질환에 조금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혈압을 강화하는 작용, 혈당을 강화하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 고지혈증 환자한테 좀 광범위하게 쓸 수 있는 약재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뽕나무 잎에는 식이섬유가 녹차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보다 한 거의 5배 가까이 섬유소가 많다고 하니까 당연히 섬유소가 많으니까 변비나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광범위하게 여러 가지 효능을 가진 뽕나무 잎이지만 제가 여기서 감기에도 좋고 뭐 결막염도 좋고 피부 질환에도 좋다 그래서 모든 감기나 피부 질환 어떤 그런 증상에 쓰일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원인이 찬 성질을 이용해서 열을 풍열을 없애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혹시 자기 몸이 많이 차다거나 그다음에 또 아까 제가 두 번째로 이뇨작용을 한다 그랬는데 이뇨작용을 하다 보면 소변을 많이 이렇게 내보내다 보면은 약간 기운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기운이 없으신 분들 조금 조심해서 쓰셔야 되기 때문에 사실 뽕나무 잎을 드시는 분은 마르고 추위를 잘 타는 약간 그런 체질보다는 몸에 좀 열이 많으시고 그다음에 몸에 좀 수분이 습기가 많으신 약간 좀 비습한 분, 약간 풍채가 있으신 분들이 혈압이나 당뇨나 고지혈증을 앓으실 때 조금 이용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복용 시 주의할 점은 사실 이 뽕나무 잎은 아시다시피 누에가 먹고 자라잖아요. 그래서 이 뽕나무 잎 자체는 식물인데도 상당히 단백질 성분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단백질 성분은 한꺼번에 많이 끓여주다 보면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변성을 일으켜서 잘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뽕나무 잎은 다려놓을 때 한꺼번에 많이 다려놓고 드시지 마시고 그날 드실 양만 조금씩 좀 이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뽕나무 잎 상엽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의 건강 꿀팁은 박소영 원장님과 함께 뽕나무 잎이죠. 상엽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복용 시에는 단백질이 풍부해서 쉽게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만 끓여서 네. 복용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이런 점들도 기억하시고요. 이 밖에도 건강 때문에 고민 있으신 분들 지금 바로 무료 상담 가능하니까요. 02-2000-495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을 통해서 궁금한 점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시청자님 전화 연결 잘 되셨고요. 네. 예, 어떤 증상 때문에 고민이 있으세요? 네, 요실금인지 네네. 좀 심해서 예. 전화를 드렸고요. 네, 언제적부터 요실금 때문에 고생을 하셨어요? 요즘 벌써 그전부터 네네.
조금 좀 이렇게 심하지는 않았었는데요. 네. 예, 예. 한 3개월 전부터 그 수돗물 소리를 나면은 제가 더 나와요. 네네. 3개월 전부터 네. 이렇게 심해지셨고요. 어머니 지금 네. 연세는 어떻게 되세요? 59세요. 59세시고요. 알겠습니다. 남정 원장이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남지영입니다. 시청자님 지금 이제 뇨가 새는 증상 때문에 굉장히 많이 불편하신 것 같은데요. 예. 기침이나 재채기 할 때도 나오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러진 않아요. 아, 그러진 않으세요? 그러진 않고 네. 화장실이 좀 이렇게 소변이 마렵다. 네, 네. 이거를 좀 지연시켰을 때 네. 화장실을 바빠서 못 가고 지연시켰을 때 그냥 어떻게 주체할 수 없이 네네. 흐면서 저리면서 그러다가 좀 참을만 예. 해서 걸어가면 수돗물 소리가 나면 바로 나와요. 수돗물 소리가 자극이 돼서 이제 급한 예. 마음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나오시는데 보통은 예. 기침이나 재채기 같이 이렇게 복압이 상승되는 동작을 할 때 좀 이렇게 소변이 새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런 증상은 없으셔서 참 다행이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소변을 조금이라도 참게 되면은 이게 끝까지 참지를 못하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많이 새어 나오시는 것 같은데 움직이면 걸어가면은 걸어가면은 새어나와요. 나는 네. 거잖아요. 그거는 예. 제가 봤을 때 골반을 받치고 있는 골반 저 근육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제 외음부 안쪽에 있는 근육인데요. 그것들이 방광을 꽉 잡아주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예. 잘 안 돼가지고 생기는 현상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변이 불편하신 분들은 대변도 좀 불편하신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는 않으신 거죠? 대변은 어떻게 불편해요? 대변도 새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전혀 그건 안 그렇습니다. 그런 거는 없으시죠? 참 예. 다행이세요. 예. 일단은 굉장히 많이 3개월 전부터 그러셨기 때문에 당황스러우시고 내가 이럴 나이가 아닌데 왜 벌써 이러지? 하면서 괴로우실 것 같은데 제가 들었을 때 급박하게 들리긴 하지만 심한 증상은 아닌 것 같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니 신기할 일이지만 네네. 좀 참아서 그죠. 좀 집에서 좀 더 누웠다가 더 누워있다가 겨울에 추니까 네. 그랬을 때 걸으면 와락해서 걸으면 쓰레기통을 제가 플라스틱 쓰레기통을 댄 적도 있어요. 아유, 너무 놀라셨겠다. 예. 일단은 어떻게 하면 치료를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게 과연 치료가 되느냐가 제일 궁금하실 텐데요. 예. 요거는 일단 그 전부터 조금씩 그래 왔던 게 누적돼서 3개월 전부터 많이 불편해지신 거기 때문에 사실 뿌리는 좀 깊어요. 그래서 기간은 조금 길게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치료 기간. 그런데 치료는 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가까운 한의원 찾으셔서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일단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치료는 하되 내가 집에서 할 수 있는 뭔가가 없을까 궁금하시잖아요. 네네. 네, 오늘 이 방송 혹시 처음부터 보고 계셨어요? 아니요. 제가 알기로 새벽 3시에 재방송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방송이 끝나고 나서 네이버 검색하셔가지고 다시 보기로 나올 수 있는데 아까 우리 모사원 원장님께서 케겔 운동이라는 아주 좋은 운동을 소개를 해주셨거든요. 케겔 운동 아세요? 예, 알아요. 네네, 아시죠? 그거를 좀 열심히 하루에 1000번 정도. 1000번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생각날 때마다 10개씩, 20개씩 하시다 보면 1000개는 금방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운동 하시고 다만 이 증상이 그 운동만으로 해결되기는 어려운 증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까운 한의원에 가셔서 전문가 조언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님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증상이라고 우리 원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해서 치료 잘 받아보시기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네, 아버님. 예. 예, 어떤 증상 때문에 고민 있으세요? 저는 이제 건강검진을 했는데 부정맥이 좀 있다고 그래요. 네, 부정맥 진단을 받으셨어요? 예. 네, 현재 그것 때문에 치료 받으신 적이나 검사 받으신 적 있으세요? 그냥 건강검진만 받으신 거예요? 건강검진하고 이제 약을 거기서 처방전을 줘서 약을 먹고 있지요. 그런데 부정맥에 대해서 자세히 제가 몰라서 막 설명 좀 해줬으면. 그게 저는 맥박이 1분에 맥박수가 좀 많다고 그래요, 의사가. 네네, 알겠습니다. 아버님 지금 연세는 어떻게 되세요? 62세요. 62세시고요. 모상 원장이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이야기 들어보세요. 예. 네, 아버님 안녕하세요. 예. 아버님 혹시 하시는 일이 어떻게 되세요?
농사를 짓고 있어요. 농사 일을 하고 계시고. 하우스. 예. 일하고있어요. 아무래도 아버님 좀 몸쓰는 일을 하면 그동안에 많이 피로도 누적이 돼 있었을 것 같고, 부정맥이 결국에 뭐냐 하면 심장이 이렇게 고르게 뛰어줘야 되는데 한번 이렇게 뛰다가 쉬었다가 뛰고 또 쉬었다가 뛰고 이렇게 뛰는 걸 부정맥이라고 하거든요. 저는 그것보다도 맥박수가 많다고 그래요. 네, 아버님, 맥박수가 많은 것도 이제 그거 하나에 포함이 될 수가 있는데 일단 부정맥이라는 것은 그거고, 아버님 혹시 숨찬 증상 같은 건 없어요? 뭐 숨차는 건 없어요, 그냥. 그렇지는 않고요. 뭐 통증이라든가 뭐 심장에 가슴이 뭐 답답하다든지 뭐 그런 증세는 없는데 그 의사가 이제 그 맥박수를 보더니 맥박수가 좀 빠르다. 90번 뭐 그렇게 뛸 때 90번 뛴다고 그래가 70에서 한 80이 정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버님 그렇지 않고요. 아버님 한 60에서 80 뛰는 사람들이 마라톤 선수들이 그런 거고, 일반 사람은 80에서 100번 정도 그 이내에 뛰고 있으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기서 심장이 안 좋아서 안 좋은 증상은 왼쪽 등 쪽 있잖아요. 왼쪽 등 쪽으로 아버님이 많이 아파오고 심장이 쪼인 듯이 아프고 숨이 차고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 심장이 진짜로 안 좋은 거고, 부정맥은 그런 증상 없어요. 그런 증상 없으면 아버님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부정맥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아니면 일시적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스트레스가 그거에 대한 유발 요인이니까 부정맥이 있다는 얘기 들었다고 그래서 그걸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아버님. 그리고 하나 좀 도움되는 거는 운동을 좀 해주세요. 심장 매일 좀 뛸 수 있게. 우리 농사 짓는 이런 노동 말고요. 진짜 운동을 좀 해주시면 많이 도움 되실 거예요. 담배는 안 피는데 술을 좀 좋아하는데 술은 뭐 심장에 드세요. 괜찮아요, 아버님. 많이만 먹지 마시고 적당히 드시고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했잖아요. 또 술 먹지 말라고 하면 스트레스 받으실 거잖아. 그러니까 평소 먹던 거보다 조금 줄인다 생각하시고 그렇게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하고요. 술은 좀 줄여달라고 해주세요. 술은 좀 음주는 지나치게 하는 건 좋지 않다고 하니까 이 점도 참고해 보시고 평소에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잘 관리해 보시기 바랄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밖에도 건강 때문에 고민 있으신 분들 지금 바로 무료 상담 가능하니까요. 02-2000-4959로 연락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어머님 전화 연결 잘 되셨고요. 예. 예, 어떤 증상 때문에 고민이 있으세요? 손바라고요. 예. 평상시에 손이 많이 붓고 손끝머리가 찌릿찌릿하고 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요. 발바닥부터 지금 연세는 어떻게 되세요? 손바닥 57이요. 알겠습니다. 박수영 원장님 바로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이야기 들어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주로 호소하시는 증상이 손발이 붓고 약간 찌릿찌릿한 증상이 있으시다 그러셨어요. 그죠? 예. 네,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57이요. 네? 57. 57세 그러면 뭐 폐경 되신 지는 꽤 되셨네요. 그죠? 예. 네네. 2년 됐어요. 2년. 저기 혹시 뭐 당뇨나 뭐 혈압이나 뭐 고지혈증 갖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당뇨요. 당뇨 오래되셨어요? 당뇨는 유전이라고 그랬는데 오래되셨구나. 오래되셨구나. 오래되지는 않고 약 먹은 지는 아직 1년 안 됐어요. 약 드신 지는 사실 보통 여자들이 폐경이 되고 나면 전체적으로 혈관의 수축력 같은 게 많이 떨어지세요. 혈관은 수축과 이완이 잘 돼야지 사실 말초까지 정상적인 이제 혈액순환이 잘 되는데 약간 폐경이 되고 나면 그런 탄력성이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폐경이 되거나 손발이 붓는다거나 저리다거나 혹은 쥐가 난다거나 이런 증상이 조금 많이 호소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큰 병은 아니시지만 어떤 혈액순환, 기혈순환의 장애 어떤 적신호라고 볼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조금 조심하실 건 당연히 운동 열심히 하시고 그다음에 뭐 체중 조절 잘 하시고 그다음에 이게 조금 그걸로 안 된다 싶으면 한의원에 가셔서 침을 조금 꾸준히 맞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이런 정보들 잘 확인하시고요. 저희가 시간이 부족한데 방송이 끝나고 연락을 드려가지고요. 더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또 방송이 진행이 되죠. 그쵸. 특별하게 오후 2시에 여러분들 찾아뵐 테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은 의료 정보에 대한 제공일 뿐 의료 정보에 대한 과시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모든 치료에는 부작용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060-300-8249 5번 최현덕 매니저입니다.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이 확정되었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부터는 남북경협지에 매달려 있는 것보다도요, 오히려 크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더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 미리 매수했던 종목들 얼마나 크게 올라갔는지 확인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지난주에 얘기했던 종목입니다. 바로 에이텍TN.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서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습니까? 일주일 동안 아주 안정적으로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이 종목 미리 확인했더라면 여러분도 큰 수익이 났을 거고요. 한 종목도 살펴보시죠. 자, 바로 코스모 신소재 마찬가지로 방송에서 미리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일주일 동안 크게 아주 빨리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을 미리 매수하는 게 핵심인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종목을 말씀을 드려볼까요? 이 종목의 포인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 바로 다음 주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관련된 종목이고요. 정부 정책 테마이기 때문에 한번 올라서기 시작하면 굉장히 크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관과 외국인이 일주일 넘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정책 관련주들 얼마나 크게 올라갔는지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방송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자, 국보 어떻습니까? 상승 추세에 있다가요, 이 자리에서 상한가 들어간 모습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한 종목도 살펴보시죠. 자, 바로 웨일바이오텍 마찬가지로 자, 전날 상한가 들어가고요. 오늘도 상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갖고 있는 종목을 미리 매수한다면 여러분도 단기간 큰 수익 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종목의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요. 자, 이 종목은 지금 2년 동안 바닥을 아주 안정적으로 잘 만들어 왔고요. 최근에 보시면 거래량 증가와 함께 바닥을 지금 막 탈피하려고 했습니다. 자, 정책까지 나오는 이 마당에 지금 여러분들 미리 매수한다면 일주일 동안 큰 수익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060-300-8249 5번 최현덕 매니저를 통해서 이번 주도 부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정현 씨, 보내준 자료 중에 79페이지 있잖아. 그게 올해 게 맞나? 그치? 아, 지금 한국 몇 시지? 미안. 이제 해외에서도 부담 없이 통화하세요. 해외에서도 국내 통화료와 동일하게 1초에 1.98원. KT 고객이라면 누구나 KT. 올라간다. 세상의 높이가 우리가 만든 길을 따라 세상을